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건물 복도에 서 있는 한 남성. 그리고 잠시 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건물 관리인의 멱살을 움켜잡고는 그대로 벽으로 밀쳐버립니다. 이후에도 남성의 무차별 폭행은 계속됐고 건물 관리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 난데없는 폭행으로 70이 넘은 건물 관리인은 몸 곳곳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70이 넘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이 생판 처음 본 30대 남성에게 그야말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면서 아드님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지난 4일 새벽에 서울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건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은 73세 어르신이고 본 건물을 3년 동안 관리하신 분입니다. 새벽 6시쯤에 관리실에 있는데 위에서 이제 막 입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뭐 이제 시끄럽게 한다, 도와달라라고 연락을 받았고 3층으로 갔더니 웬 젊은 남자가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출입카드도 아니고 일반 은행카드를 들고 남의 집 현관문에다가 삑삑대고 계속해서 초인종도 눌러내고요. 그래서 이 관리하시는 분께서 이제 내려가셔야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더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전화로 딱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차, 휴대전화가 1층 사무실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로 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시 3층으로 왔는데 3층에 도착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이제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자, 말을 전혀 듣질 않으니까 그리고 횡설수설만 하니까 경찰을 안 부를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게 휴대전화를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서 3층에서 딱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어르신 눈앞이 바로 캄캄해졌다는 건데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급발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문 열고 한 두 발짝도 안 갔는데 CCTV 보면 아시겠지만 한 두 발짝도 안 갔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냥 벽에 밀어넣는 바람에 머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순간 정신이 멍해갖고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구두발로 막 옆구리를 차가지고 한두 번 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어갖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갔는데도 쫓아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계속 찼어요. 그래서 1층까지 따라 내려가고 그 사람 한눈 파는 사이 관리실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지. 자, 박 변호사님,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0대가 아버지 뻘 70대 어르신을 저렇게 한 거예요. 이 CCTV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밖에서 갑자기 밀어붙여가지고 머리가 그 복도에서 벽에 부딪혀서 세게 정신을 좀 잃었고 그때부터 주저앉으셨어요. 저항을 못했다고 합니다. 뭐 나이 차이도 있지만 상당히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죠. 갑자기 덮친 거잖아요. 주저앉았고 그 상황에서 정신이 멍해지니까 계속적으로 복부를 발로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릎을 꿇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계속 가니까 1층을 누르고 닫힌 버튼을 누르니까 따라 들어서 열린 버튼을 누르면서 결국은 엘리베이터 들어와서 3층에서 1층까지 갈 때까지 계속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계속 때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폭행을 했고요. 저 피해를 입으신 분은 정말 막 몸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1층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 내려가지고 허리를 끌어안고 지금 기어가고 계세요. 예,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상황이었고요. 내린 뒤에도 이제 아까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으니까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가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무실로 가까스로 몸을 피했고 들어가자 문을 잠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럼 그냥 떠날 줄 알았더니 사무실 문을 계속 걷어차다가 엘리베이터 오른가 싶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발로 차고 팔꿈치로 찍고 정말 피해자분은 사무실 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난 뒤에도요.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예, 저렇게 쫓아와서 발로 차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탈 때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발로 걷어차고 막 팔꿈치로 찍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도 이거 혹시 다시 들어와가지고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공포에 정말 극심한 공포에 떨었어야 했고요. 지금 사무실 문 제대로 열려 있지도 않잖아요. 문짝이 휘어버렸어요. 휘었어요. 저 피해자분은 이 가해자가 떠난 뒤에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오셔서 문을 따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뭐 거의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저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저 건물에 사는 사람이에요? 잡긴 잡았답니까? 네, 이 피해자에 따르면 이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요. 경찰 신고가 2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도 사무실에 숨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10분 정도 후에 건물에 도착을 했고 CCTV를 확인한 후 이 가해 남성이 15층으로 올라간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15층에 올라가서 가해 남성을 체포를 했는데요. 이 피해자가 3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피해를 본 다른 입주민도 모르는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 건물은 입주민들의 카드키가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하에 이 주거공간과 통과하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잠가놓지 않아서 아마 이쪽으로 출입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린 통로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저길 들어온 걸까요?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특정한 문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다른 범죄를 계획했거나 누군가를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데 일단 지금은 술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데 그리고 이 사건 지나고 있어 닷새가 지났는데 뭐 구속돼 있다고는 하지만 저 가해자를 통해서 어떤 사과나 연락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 친척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죄송하다라는 얘기 한 통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딱히 다른 것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아들이 고소를 진행할 것이고요.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절대 합의할 생각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계십니다. 자, 저 이 70대 어르신 피해자분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합니까? 네, 지금 뭐 몸도 마음도 다 아프신 상태입니다. 당연히 입원 치료 받고 계시고요. 복부를 폭행당해서 좀 혈뇨를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기 관련한 지금 내시경 치료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은 여러 군데를 다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뇌진탕이 소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진탕으로 인해서 머리 통증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걷어차인 옆구리도 앞으로 좀 더 수주 지나봐야 이게 이제 완전히 완쾌가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아드님에 의하면 우리 아버님은 참 활동적이시고 밝으신 분이었는데 이번 일로 정신적으로도 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셨고요. 몸이 쾌차하시면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피해자 이 아버님의 회사에서 예. 산재 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사건도 지난 4일 새벽이니까 네. 그 불법 비상계엄 이게 그때인 것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저희가 이제 다음 사건 때도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아, 정말 저 짓을 하는데 술에 취해 있으면 기억이 안 납니까? 그거는 사실은 핑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구속이 됐고 아마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동기를 왜 밝혀야 되냐 하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항상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술 취했고 다른 어떤 이유 예컨대 뭐 다른 데 스토킹하러 가려고 하다가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동기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술 때문에 저렇게 폭력만 행사한다?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좀 더 파악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저 사람이 또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한 게 단순한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게 좀 있는 건지 더 심도 깊게 좀 수사를 해서 그래야 피해자가 조금 더 트라우마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